예, 제가 현재 연자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민 교수님은 카디아대학원 생명육약 박사시고요. 카톨릭 중앙의료원 의료협력본부 사무국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비전케어 코이카 에티옵 사업 성과 관리 담당으로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비전케어는 정말 이분에게 잘 보여야 할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케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 미래를 제시하고 그 시대에 부응해야 할 숙제를 주시고 또 그 숙제를 해결할 솔루션도 잘 지도해 주실 귀한 분이십니다. 오승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승민입니다.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소개는 방금 전에 했던 강 과장님 해주셨던 소개처럼 그렇게 좀 소개랑 다르게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드릴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다 겪고 체험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실은 다 쉽게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교재 책은 수백만 명을 살린 국제보건의 성공 사례라고 번역돼서 잘 나온 책인데요. 원래는 이 루스 레빈이란 학자는 보건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보건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정말 비용 효과성 있게 잘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갖고서 이제 이 책을 갖다 쭉 저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교과서로 해서 존스 홉킨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워낙 책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 보건대학원 그러니까 원주 보건대학원에서 남은우 김춘배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원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대학원생들이 쭉 이렇게 사실은 대학원생분들 시켜가지고 이제 한 챕터씩 맡겨서 다 번역해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주로 좀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워낙 또 바쁘시기 때문에 이 책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일단은 성공 사례의 기준으로 뽑았던 것은 수백만 명의 삶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이제 확신되는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인 공중보건 분야의 노력을 했던 것들을 이제 범위로 삼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쳐서 5년 이상씩 진행됐던 사업들, 그 다음에 영향이 인구 집단의 건강에 명백하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이환율이나 사망률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공 사례의 여러 가지 사업의 기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딱 여러분들 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처럼 1979년도에 WHO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박멸됐다고 이제 선언했던 스몰폭스가 이제 국제보건의 성공 사례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천연두가 이제 박멸은 되는데 사실은 남아 있는데 어디 남아 있죠? 천연두 스몰폭스 샘플은 미국 CDC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샘플 갖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지구상에서 아예 없지는 않은 상태에서 항상 천연두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상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진행 과정 그런 다음에 결론을 한 다음에 꼭 질문할 거리들을 주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럼 앞으로 어떠한 이러한 질병들, 특히 균들을 이렇게 박멸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박멸이 됐을 경우에 그거는 천연두처럼 연구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예 정말로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는 게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됐던 거는 HIV 에이즈 이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소개가 됐냐면은 사실은 이 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이 사업은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그 노콘돔 노섹스라는 그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런 표현이 사실 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그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던 사업이어 가지고 이렇게 성공 사례에 실려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 과연 그러면은 아까 성공 사례 기준에 합당한 안과 사업이 과연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식사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듣기만 하시다가 이제 안과 사업이 나오면 그때 이제 앞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그렇게 실려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중국에서의 결핵 관리 사업은 사실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동쪽은 연안 지역에 있는 뭐 상해나 이쪽, 광둥 이쪽은 뭐 1인당 GNI가 3만 불이 넘는 이제 그러한 도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쪽은 너무나 열악하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결핵 관리했을 때 이 서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 그게 또 나옵니다. 그 직접 투약 복약을 확인하는 그런 관찰법 DOTS라는 거가 이제 이 국제보건상에서는 최초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그게 효과적이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다른 여러 가지 방법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사업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결국은 결핵 환자들이 정말로 이 약을 갖다 6개월 또는 9개월 동안 제대로 먹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걸 거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나왔던 이 다이렉트 옵저브드 이 트리트먼트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게 그 성공적이라는 것들이 그 방법이 이제 이렇게 그 입증이 됐던 사례라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 복용 같은 경우도 사실 비타민 A가 정말로 그렇게 이 영유아 신생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냐? 그걸가 뭐 이렇게 영유아기 때 제공되지 않는 것과 제공되는 것이 그렇게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고 의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하나 때문에 이러한 사망률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사실은 했던 건데 70년대 이 사업을 네팔에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성공 사례로 들어왔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폭스 다음에 저희가 이거 사실 이렇게 천연두도 그렇고 이 폴리오도 그렇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있어서 백신에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백신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 폴리오 퇴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년 이상 지금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퇴치 국가가 됐고 사실은 현재 한 6개 정도 국가에서밖에 그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퇴치 박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는 그러한 또 질환, 그 감염병, 전염병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스리랑카에서 모성 사망률 감소는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다시피 스리랑카의 모성 사망률은 한국의 강원도나 경상북도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성 사망률 아시다시피 10만 명당 얼마 이렇게 신생아 10만 명당 얼마의 산모가 이제 그 주상기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냐에인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의과대학 때 그 예방의학 시간 때 들으셨던 내용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실 텐데요. 한국이 10만 명당 지금 한 14명, 13명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게 전국 평균이고요. 강원도하고 경북 이쪽은 사실은 35명, 40명 가까이 되는데 스리랑카는 전국 평균이 30명 이하, 28, 29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의 산모가 스리랑카의 산모보다 뭐 이런 그냥 숫자로만 보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떻게 이렇게 그럼 스리랑카는 모성사망을 감소를 시켰냐? 이건 정말 사실은 정치력의 가장 큰 승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갖다 만들었냐? 그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질 경우에는 이러한 모성사망률을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렇게 성공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사업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기생충 사업들은 사실은 지금 확실히 사실 기생충 사업이 의미 있게 국제보건에서 다뤄지는 건 기생충 질환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그 학교에
진학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사업교회에서의 출석률을 높이냐 이제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교사 수를 증대한다, 뭐 학생들한테 올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이 기생충 박멸, 기생충 사업입니다. 기생충이 사업에 해서 학생들마다 그 투여되는 그 비용 대비 그 다음에 출석 일수, 그 다음에 진학 이런 것 같이 살펴봤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었던 성공 사례는 이집트에서 설사로 인한 예방. 이거는 정말 국제보건에서 가장 제일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단일 요법의 국제보건 사업 뭐냐 그러면 이 설사로 인한 사망을 예방시킨 건데, 설사로 인한 사망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랄 리하이드레이션, ORS 솔루션, 아니면 솔트 이렇게 해가지고 ORS 테라피 했던 이 ORS가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국제보건의 성공 사례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설사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물 3컵에다가 이 봉투를 찢어서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무조건 계속 아이들한테 먹이세요라고 했던 이 단순한 이 접근이, 근데 그것이 이 이집트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러면은 제일 저소득층에 있는 국민들까지 그러한 그 과정에 있는 어머니들까지 사실 아이한테 그런 걸 먹여야 되는데, 그런 거 먹이는 것들을 사실 전달하는 과정은 사실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죠. 새로운 그러한 보건의료 행태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비헤이블 체인지를 갖다 이렇게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 바꾸는 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공 사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멕시코 빈민층에서의 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사라 사업, 아니면 지금은 이제 오포트니다데스 해가지고 그 프로그레스 사업 같은 경우 그 가장 대표적인 남미에서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그러한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질환 트라코마가. 모로코에서 트라코마 관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과 질환이기 때문에 뒤에서 20개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 트라코마는 뒤에서 잠깐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생충 질환,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기생충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목이나 아니면 이건 노린재 아니면 파리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그게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제 그 성공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억제에 대한 내용도 국제보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 이 15번하고 이 16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중국에서 요오드 결핍증은 말씀드렸듯이 서쪽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역 같은 것들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이터 있는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요오드 결핍증을 그럼 어떻게 요오드를 갖다 공급하게 할 건가? 그게 되게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그럼 요오드를 알약을 먹이면 되지인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요오드 이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에다가 요오드를 섞죠. 소금에다가 섞습니다. 근데 소금에다 섞는데 소금에다 섞은 걸 갖다 사람들이 그럼 다 먹을게 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구입하는 모든 소금에 요오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라서 가능한 건데, 중국 공산당은 그럼 요오드 이제부터 소금 생산 공장은 무조건 요오드를 넣어라. 그리고 우리가 랜덤하게 검사를 했을 때 요오드가 안 들어있으면 너네 그 공장은 아예 폐쇄시키겠다. 이제 이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오드 결핍증 예방하는 것들을 쭉 진행시켰죠. 칠레에서 신경과학 결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우리 이렇게 산모 있으면 맨날 폴레이트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칠레에서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산모들한테 폴레이트를 공급을 할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알약을 다 먹잖아요. 영양제를 먹는데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가 없죠. 저기 산골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주식이 밀가루로 만든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전병 같은 이제 밀가루로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밀가루에다가 이 폴레이트를 섞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법령으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밀가루 공장은 밀가루에는 폴레이트를 섞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되니까 자연스럽게 쭉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자메이카에서 치아구식증 예방은, 치아구식증 같은 경우에는 충치는 어떻게
그러면 또 접근을 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 예전에 수돗물에 불소 섞었던 것처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소금에다가 불소를 섞는 사업을 합니다.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저소득층 우리가 타겟급으로 삼는 그쪽까지 지속 가능성을 갖고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홍역 퇴치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다시 뭐 아시다시피 돌고 있죠. 예방 접종률이 그 허드 이뮤니티가 떨어지면서 참 문제가 많아서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인도에서의 백내장 치료인데 인도네시아의 백내장 딱 하면 벌써 여러분들 딱 그 병원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라빈드 병원 아마 떠올리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라빈드 병원에서 했던 그 사업을 성공 사례로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수명 예방까지 이렇게 20개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트라코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세이프라는 건데 이 세이프라는 거가 그 명명이 되고 그렇게 브랜딩처럼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라코마 관련해서는 이게 표준이다라고 제시했던 사업이 바로 이 모로코에서의 트라코마 관리 사업이었는데 서저리,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스, 페이셜 워싱, 그 다음에 인발로먼털 체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같이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트라코마 유병률을 낮추는 이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잠깐만 보면은 그 파이저랑 클락 파운데이션에서 인터내셔널 트라코마 그 이니셔티브라는 이러한 국제기구처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전에는 아마 그 테트라사이클린 아니면 그걸 갖다 하여튼 항생제를 안구 그 환자들의 그 안검에다가 도포하는 걸 갖다 항생제로 썼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 한 뭐 최소 6주 이상 해가지고 뭐 길면 6개월까지 계속 매일 도포를 시키는데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연고도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매일 아이가 이렇게 그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지스로마이신 1의 복용으로서 그거에 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 아지스로마이신 1의 복용은 화이자가 사실은 기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좀 이렇게 크게 이 모로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보건부나 노동부, 그 다음에 뭐 이제 식수관리청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던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비용이 필요했던 거는 이 환경 인프라인데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깨끗한 물 관련돼 있고 특히 이제 화장실 관련돼 있고 특히 파리가 못 그러니까 파리를 갖다 하여튼 최대한 없게 해야 되는 것들이 관련돼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항생제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자에서 사실 7,200만 USD를 갖다 기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또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큰 좋은 사례로서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고 민간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타겟 대상이 되는 위험 수준 국민의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했다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시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에서의 백내장은 사실은 70년대부터 사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보건사업으로서 이렇게 내셔널 프로그램 포 컨트롤 블라인드니스라는 이제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때는 단기간에 임시 캠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100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직접 시행하고 근데 했는데 팔로업이 어렵고 합병증 관리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이동 가능한 안과 진료시설 개발해서 그럼 이동하면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내 안과 시설을 좀 강화시키자 설립하고 안과 전문 인력, 보조 인력 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 쭉 가는 동안 사실은 NGO가 같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고 그 NGO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라빈드 안과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백내장 수술의 맥도날드화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의료 경영학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화제되는 건데 이제 수술을 대량화시키고 표준화시켜가지고 수술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다는 거고 또 아예 인공 렌즈를 그냥 자기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싸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환자에게만 의료비를 받고 그게 전체 환자 3분의 1 정도고 이 환자들한테는 정말 최신식의 최신의 그런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전혀 무료로 이렇게 접근을 했죠. 자선 진료로 이렇게 한 거고, 인도 정부의 이제 실명 예배 사업이 실제 파트너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랍인드 병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워낙 또 너무 잘 아셔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짧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BCP라는 이러한 이 카타라 블라인디니스 컨트롤 프로그램을 갖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인도 정부가 아랍인도 병원의 방법으로 이게 세계 월드뱅크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까 전이랑 완전 70년대랑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일단 안과 전문의 대상에서 이 ECC 이 수술 방법을 16주간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백내장 질환을 국민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이게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시력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언제든지 와라는 것들을 갖다 일반 대중에 홍보하는 이 작업도 사실 크게 정부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축적되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이제 그러한 경험들, 그 다음에 임상 경험들이 다 축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장비를 갖다 보건의료기관에 더 최신식으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지역마다 사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실명 예방 협회를 설립해가지고 지역 실명 예방 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러한 방법을 해가지고 이러한 CBCP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쭉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동안 사실 2천만 건의 백내장수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뭐 90%에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에 따른 지식이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입원료 26% 이상 뭐 감소했다. 이제 이러한 사실 눈에 띄는 효과를 얻게 돼서 이렇게 국제보건에서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국제보건의 성공 사례 특징은 여러분들 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개선은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저소득국 정부라고 하고 저소득국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최신식 아니면 최첨단 아니면은 또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많은 예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필요 요소는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이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 대통령, 총리가 물론 이 질환에 관심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훈센 총리가 뭐 해가지고 코이카를 통해가지고 안과병원을 아예 뭐 짓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정치적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병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병원에 있는 병원장이라도 사실은 리더십을 여기에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한 특정 활동입니다. 사실은 그냥 뭐 건강을 증진시킨다, 아니면 삶의 질을 갖다 높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너무나 어렵죠. 그렇게 돼서는 성공을 했다 안 했다도 판별하기가 힘든데, 측정 가능한 특정 활동을 갖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잠깐만 보시면은 이렇게 그럼 교육을 했다, 전문의 대상 교육을 시켰다, 그럼 교육시켰다 안 시켰다, 교육에 따른 결과가 딱딱딱 나오잖아요. 측정 가능한 것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접근들이 사실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직접적인 현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지에만 맡겨놓는 것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한다는 것들, 특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힘인데 여기서 정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해벌 체인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은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수술 방법이라든지 수술 도구, 수술 기자재, 아니면 하다못해 뭐 거기에 들어간 항생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의약품들이 그 현지 상황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또 성공에 있어서 문제죠. 예.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ORS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지스로마이신이 사실 트라컴에서 어떻게 공급됐는지 그런 방법도 보시면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됐었죠. 아까 보니까 마이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무료로 일단은 받는 비전케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마이롭이 뭐 한 건 시술할 때마다 얼마에 뭐 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성공 사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조금 성공 사례는 시사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교과서상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에 명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과서상에서 그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좀 그대로 가져왔는데, 첫 문장 딱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보건사업은 돈이 든다. 예, 딱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계속 펀딩이 뭐 국제적에서 받던지 아니면은 뭐 로컬에서 받던지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런 것들이 사실 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서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성공 사례에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 그렇죠? 뭐 특별하게 관심을 만약에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방 정부나 어느 한 큰 게 있는 사람이 안과질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몇몇 케이스만 그렇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아주 소통을 갖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빅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사실은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서 보시면 폴리티컬 오프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폴리티컬 리더십은 전문가들이 폴리티컬 오프닝을 갖다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에 씨앗을 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어느 한 NGO나 아니면은 어느 이런 국제보건 사업하는 기관의 이런 리더 그룹은 이러한 폴리티컬 오프닝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저런 걸 꼭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이 국제보건 성공 사례 교과서에서는 두 번째로 이러한 폴리티컬 오프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는 성공과는 연계가 되기 어렵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특히 타겟 포퓰레이션에 어떻게 잘 도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로지컬 이런 에포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지스로마이신을 공짜로 제약회사에 준 것처럼, 뭐 마이바이올풀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 PPP에 대한 내용,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 컨센서스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문가 그룹 내에서의 컨센서스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과 학회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참 의미 있고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 내에서의 이러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제적인 여러 가지 미팅이나 아니면 이러한 연구 모임 같은 것들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해서, 근데 제가 잠깐 작년이랑 그 다음에 또 사업 연관 보고서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모임들도 계속 참여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쭉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딩 하는 거가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 그룹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라고 이렇게 딱 브랜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는 것처럼 아까 결핵 사업은 사실 DOTS, 다치가 사실은 하나의 브랜딩화가 돼가지고 다치 사업을 해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해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들이 브랜딩될 수 있으면 그것도 이름을 어떻게 잘 지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현실에 기반한 이러한 굿 매니지먼트는 뭐 너무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숙련되고 그 다음에 동기를 갖고 있는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활동하는 딱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의료 기자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 슈퍼비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들, 사실 이 스트롱 매니지먼트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 펀딩의 문제가 더 있을 경우에는 스트롱 매니지먼트가 사실 이 펀딩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낮은 예산을 또 이렇게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러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보에 대한 아주 뭐 효과적인 활용인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아까 이렇게 폴리티컬 오프닝이랑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갖다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뭐 헬스 비헤이버에 대한 뭐 리서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점이라서 더 또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나 아니면은 뭐 문헌들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 간에 사실은 이렇게 서로의 경쟁을, 아주 좋은 경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단체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냈네. 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볼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러한 아주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갖다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 데이터를 잘 축적시키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어떠한 사업들이 어디에 속했다는 걸 이렇게 좀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안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말했던 여러 가지 굿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인포메이션 이펙티브 유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가 이제 앞서 봤었던 국제보건 성공 사례를 갖다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시제점에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더 이제 이쪽 활동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밑바탕을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전 세계에서 계속 이런 환자들은 나타날 거고, 그 환자를 우리가 다 치료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라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이 아주 잘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정한 이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더 결국은 그 개입에 있어서 뭐 비용 효과성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여기 냉정 이타주의에 나온 삶의 예시 중 하나는 이제 미국 의과대학에서 졸업하는 한 학생이 저는 이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저소득 국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직접 활동하는 그 길을 지금 선택하는 게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구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비용 분석도 해보고 너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환자 수, 저소득 국가에 갔을 때 너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와,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더 전문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을 갖다 얼마 이상 했을 때 살릴 수 있는 환자 수를 했더니, 너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종양내과, 그러니까 미국 상황인데 미국에서 결국은 종양내과 전문의가 돼서 내가 기부를 얼마 이상을 했더니 사실은 그 기부한 금액으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예시로 삼습니다. 그래서 꼭 너가 저소득 국가에 가가지고 활동을 해야지만 정말로 더 많은 생명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제목 자체가 냉정한 이타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냉정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보건 영역에 있어서는 국제보건 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가장 유명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2005년도에 나왔고, 여기서는 대규모 ODA 사업 원조를 통해 가지고 한 세대 정도 한 3, 4, 3년만 우리가 노력하면은 절대 빈곤은 지구상에 없을 수 있다라고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ODA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세계 절반 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불가능하다. 결국은 그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네 나라들이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 자생적인 시장이 사실 만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원조는 거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정면을 비판한 책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빈곤의 경제학은 영국에서 이제 옥스퍼드 학자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이 국제개발사업, 국제보건사업 이런 것들의 대상은 결국은 더 바튼 빌리언이다. 바튼 빌리언은 어떻게 그럼 더 바튼 빌리언이 됐는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정치적인 상황들을 갖다 알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국빈국 10억 인구의 위기를 해서 이 10억이 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빈곤하게 됐고 그 빈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책이 국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쭉 보다가 결국은 옥스팸에서 그 NGO 단체에서 그 새 책을 갖다 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 권리를 쟁취하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해서 사실은 이 그 인권 기반 접근에 대한 그런 것들에서 강조한 책이 그 다음에 쭉 나왔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관련돼서는 2005, 2006, 2007, 2008 이렇게 쭉 1년마다 나왔던 이 책들이 사실은 가장 큰 교과서적인 책으로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좀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없었냐? 이미 있었죠. 사실 간디의 스와라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팔로 프레이리의 뭐 이 페다고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푸시마와 같은 경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있었고, 이미 뭐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개발에서 뭐 그 현재 상태에서는 나온 책 중에서는 사실은 이 자유로서의 발전이 개발에 대한 개념은 가장 잘 이렇게 하고 있죠. 조금만 눈을 넓혀봐서 국제보건은 사실은 그 지역사회가 개발, 발전되는 거에 한 그 요소잖아요. 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발전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 했을 때 이제 지금 나온 상태는 이 개발, 디벨롭먼트가 사실 똑같잖아요. 개발 또는 발전, 문맥에 따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개발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아직까지는 이것 이상의 정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티아센이 했던 이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인 개발은 자유의 확정의 과정이다. 자유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예, 그래서 개발 일체도 왜 개발하냐 그러면은 자유의 확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HDI의 그래서 기본의 그 수치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책들, 그 책에서 나온 이런 언급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있죠. 뭐 특히 뭐 독립국가로서 주기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집권당의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이 있고 검의로서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있는 국가에서는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아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기아하면 우리 영양 뭐 말뉴트리션 그러면 잠깐만 뉴트리션을 어떻게 공급하지? 잠깐 여기에는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지? 농촌은 어떻게 되지? 근데 그런 식의 접근도 물론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큰 그림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요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파워먼트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옥스팸에서도 그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요즘에는 계속 그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개발, 뭐 원조, 협력, 국제보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것들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교과서적으로는 이 보건의 상위 개념인 개발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대상 국가를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후진국, 미개발국,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 남반구, 제3세계 이런 용어들 여태까지 썼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예, 이런 용어를 쓰질 않고요. 왜냐하면 개발된 거라는 제가 사실은 디벨로핑 컨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지금 가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다음에 디벨롭드 컨트리가 개발이 완료된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디벨롭드 컨트리를 선진국으로 번역하고 디벨로핑 컨트리를 개발도상국으로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은 디벨롭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디벨롭드가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가 디벨롭드가 되면 안 돼요. 왜 디벨롭드가 되면 안 되죠? 선진국이 되면 안 돼요. 지구가 망하죠. 지구가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디벨롭드 컨트리가 뭐 대표적인 게 미국, 그렇죠? 뭐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 그다음에 당연히 한국도 이제는 디벨롭드 컨트리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에 있는 개개인의 CO2 발생량, 쓰레기 배출량을 갖다 그렇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디벨로핑 컨트리가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지구는 망하죠. 지구가 그렇게 되면 2.3개 이상 필요하다 뭐 이런 뭐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디벨로핑이라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만 디벨로핑 컨트리를 디벨롭도 되게 막아야겠네. 디벨롭도 되면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디벨로핑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서 이제는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근데 명확한 건 있죠. 거기는 어쨌든 인컴이 낮아. 로우 인컴 컨트리야. 그리고 여긴 하이 인컴 컨트리야. 미들 인컴 컨트리야. 그래서 요즘은 다 로우 인컴 컨트리, 미들 인컴 컨트리, 하이 인컴 컨트리라는 용어를 쓰고 그 국가가 개발됐다 안 됐다는 그거는 그 개념을 적용시킬 수는 없겠구나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전 캠프가 열렸던 국가들은 사실은 로우 인컴 컨트리, 저소득 국가라는 이게 공통적인 거지 미개발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아니다라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교과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이라는 거 국제보건 사업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학문이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사실 정면으로 다루는 학문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그 접근에 있어서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더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은 현재 상태는 어떤가? 뭔가 좋지 않구나. 그걸 갖다 좋게 바꿔야겠구나. 그럼 무엇이 과연 좋은 걸까? 선한 걸까? 옳은 걸까? 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진 사실 학문 영역이고 활동 영역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말 좋은가? 이렇게 정말 선한가?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일까에 대해서 계속 바람직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학문 영역이고 활동 영역이라는 것들. 그리고 과연 사는 곳뿐만 아니라 언어도 사회 문화적 배경도 정치 경제적 여건도 전혀 다른 타자가 어떠한 한 지역이나 어떠한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개념일까라고 이제 정말로 이런 근본적인 또 질문도 요즘은 교과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실은 뭐 많은 경우에 의료적 개입은 딱 이 상황을 하죠. 여기가 뭐 블라인드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인펙션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빈곤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이러한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일단은 의료인으로서는 이쪽을 갖다 끊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어쨌든 여기서 꺼내보자. 여기서 이 질병에서부터 탈피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것들의 선순환을 갖다 그래 만들려고 하여튼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다음 여러 가지 기존 단계 노력들이 더 또 그 같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관점에 좀 그러한 좀 확장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안과 질환은 보니까 저는 갈수록 안과면 좋아지겠지 뭐가 나빠진대 그럼 스마트폰 때문에 나빠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란셋 2017년 글로벌 헬스에서 이미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 실명자 수는 3배 이상 증가, 현재 상황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안질환 영역은 정말 이게 지금부터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더 열악하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이 빈곤의 악순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을 블라인드니스가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좀 경각심 같은 것들을 좀 갖게 돼서 오면서 2002년도에 이게 처음 찍힌 사진이라고 제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놀라운 이제 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는 8개 지부에서는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아예 안보건 사업을 갖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IOPB의 기관으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드디어 아까 퀴즈에도 나왔듯이 이제 300차 비전 아이캠프가 열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또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활동이 되기를 저도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한 응원드리는 마음을 밝히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